분석적 능력을 아는 것만이 힘일까요? 이번 영상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분석적 능력에는 기억력인 지식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 능력 등 기존의 IQ 검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능력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분석적 능력은 지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학이나 법학 또는 의학 분야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야 하듯이 탁월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적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야말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모두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레인맨의 실제 주인공인 킴피트는 생후 16개월에 이미 한 권의 책을 읽었고 3살에 된 아이의 사전 한 권을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2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가 하면 책을 거꾸로 들고 읽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책을 독파하는 능력을 갖고 지금까지 7,800여 권의 책을 깡그레이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신체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면도나 옷 입기 등을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한다고 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병이 될 수도 있어요. 분석적 지능을 잘못하면 상황을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예컨대 부자 간에 논쟁을 할 때 빈틈없이 완벽한 논리와 추론 능력을 동원해 아버지가 아들을 몰아세우고 패배시키려고 하는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과연 게임에서 승리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반대의 경우라도 이런 경우는 논리적 명쾌함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겠죠. 아주 높은 IQ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분석 능력을 지나치게 믿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한다고 합니다. 지식과 분석 능력은 그것을 적용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성공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분석적 지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천적인 능력인데요. 구술은 사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마케팅 전공 교수 중에 최고의 마케팅 업적을 남긴 경우는 별로 없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제학 교수라 하더라도 떼돈을 번 경우는 또 별로 없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실천적 능력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적절하게 지식을 적용해 최선의 실천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최근 20만 유튜버 자수성가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연봉 10억 원을 받은 대표는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지 마세요. 실천과 과정을 그리지 못하는 단순한 글 읽기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스탠버드 박사는 그의 책 성공지능에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분석 기능의 한계와 실천 기능의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야기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다른 성격의 두 소년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년은 교사와 부모로부터 똑똑하다는 평을 받았으며 학교 성적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두 번째 소년은 똑똑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성적도 신통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눈치가 좀 빠르거나 현실 감각이 좋다는 말을 가끔 들을 뿐이었는데요. 두 소년이 숲속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거대한 회색곰이 나타나 이들을 향해 달려왔을 때 첫 번째 소년은 그 곰이 17.3초 만에 정확하게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공포감에 빠졌다. 두 번째 소년은 침착하게 조깅화로 갈아 신고 있었다. 첫 번째 소년이 두 번째 소년에게 말했다. 너 돌았구나. 우리는 절대 저 곰보다 빨리 달릴 수 없어. 그러자 두 번째 소년이 말했다. 그건 사실일지 몰라. 하지만 난 너보다 빨리 달리기만 하면 돼. 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두 소년은 모두 똑똑한데요. 똑똑한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돼요. 첫 번째 소년은 분석적 능력을 동원해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했고요. 두 번째 소년은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점입니다. 자연에서 우리는 지능이 가장 높다거나 가장 체구가 큰 존재라는 것만으로 생존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개체만이 존재할 수 있죠. 이런 적자 생존의 원리는 시장 경제에도 적용됩니다. 최고의 제품이 언제나 가장 잘 팔릴 것이 아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만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것처럼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분석적인 지능에 의해 결정될지는 몰라도 본 게임을 출전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실천적 지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실천적 지능은 의과대학 입학에는 별로 영향을 미칠 수 없더라도 나중에 병원을 개업했을 때는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창의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성공하려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성이며 창의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한글 자모 24자는 거의 아무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일단 언어로 조합되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한글 자모가 24개에 불과하다고 투덜거리지 않는데요. 지식이 짧다고 한탄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무엇을 창조해내는가 하나만 알아도 10가지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가지를 알고도 하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2022년 성공지능이란 분석적, 실천적, 창의적 이런 3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효과적인 걸 깨닫고 준비를 하나씩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국의 문학 경영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인이자 목사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이웃보다 글재주가 좋거나 낚시를 잘하거나 쥐덫을 잘 놓는다면 그가 아무리 숲속에 집을 짓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그의 집 문을 두드릴 것이다 라고요. 이 말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아무도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에 피땀을 흘려 연구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한 번쯤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씩 새로운 일을 준비하다 보면 뿌듯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